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마이너스 4.47% 빠지면서 64,1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49만 2천 주 정도 터졌고,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뭐 금요일 날에는 빠진 게 다들 아시겠지만 대주주하고 양도세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눌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 양도세 부분은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되신 정청래 의원께서도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말하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정부 측에서나 시장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반발심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 주에는 저 양도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빠진 부분은 빠르게 좀 반등 처리를 시킬 걸로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타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주가 반영이 하나도 안 시켰다라는 게,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초기 임기인데 벌써부터 저런 부분에 대한 게 오류가 나오면은 비판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엔캠, 특히나가 2차전지 시장은 지금 ESS 부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냐, 취급하는 회사가 없냐, 취급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취급을 하고 있냐, 특히나가 어디로 들어가는 회사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ESS 비중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이나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모멘텀을 좀 움직일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짧지만 엔캠도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를 때마다 단기 차익 매도를 한 1거래일 1거래일 나눠가지고 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짜 다행인 거는 OBV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캔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여기 보시면 30만 8천 원에서부터 21만 7천 원의 핵심 물량 자체에 대한 이 비중이 커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여기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사실 매도세가 한번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OBV 수치가 완전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하방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를 굉장히 좀 잘 막아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잔고 부분이 눌리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부터 신용잔고가 올라온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약간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어저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이 이제 98만 주,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160만 주, 뭐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면은 신용잔고가 거기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금요일 날짜에는 확실히 이제 신용잔고가 약간 눌리니까 거래량이 49만 주까지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권에서부터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온 추세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반등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아직 저 정도의 신용잔고 꺾인 거 가지고는 뭐 얇은 봉 형태 전환 처리는 안 나올 것 같고, 장대양 봉 형태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잡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왔다고 엔캠을 안 잡을 만한 종목이다, 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겨우 박스권 구간 상단 부분이 이제 터치 처리 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충분하게 따라잡기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저기 에코프로한테도 말씀드릴 때 좀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양봉 캔들에 의한 거래량이 음봉 캔들에 의한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쵸? 음봉 캔들일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질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이제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보다도 훨씬 더 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살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팔려고 하는 대기 자금보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오르는 날에 터지면서 위로 올려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집선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승폭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함부로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오름 추세로 가는데 그게 이제 얇은 봉으로 가냐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가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니까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5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5분봉이 아니라 그냥 분봉이거든요. 분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이평선 타고 오름 추세로 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하락 처리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장 초반부터 눌러버려요.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 회복세를 못 가가는데 요즘에는 장 초반에 눌려도 장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세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장 후반부에 오히려 올려쳐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장 초반부에 내렸다가 장 후반부에 올리는 포지션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하단권에서부터 반등 추세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을 가져갑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니까 잡으시는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진짜 시장 자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급은 뭐 개별 종목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잡아야 되고 만약 나는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이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럼 진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때렸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를 그럼 같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판다라고만 부각을 시키면서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시는데 매도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보시면 매도 비중이 금요일 날에 최하치의 매도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 쪽에서야 뭐 어차피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고 매도가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쵸?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인들이 매도를 세게 때리다가 지수가 하방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청산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밖에 매도를 못 때려요. 그래서 항상 일정 비중에서 그래서 이제 섹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섹터를.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지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내가 담아가지고 올린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내리거나 뭐 바이오 섹터를 내리고 지주사를 올린다. 그러면은 막 반도체를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돌리잖아요. 요즘에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을 돌려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LG 엔솔하고 가장 관련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LG 엔솔이 담아요. 근데 LG 엔솔이 지금 ESS 부분에 대한 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ESS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ESS 부분을 진행하면 LG 엔솔이랑 엔캠이랑 같이 진행되고 실적 부분에 대한 게 ESS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도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하고 LG 엔솔도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엔캠만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머티 담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개별 종목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지수 조정이나 순환 매장세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담을 타이밍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외국인 담으면 어떻게 돼요? 기관들 담겠죠. 그러면 신용잔고 올라오죠. 그러면은 거래량 늘어나죠. 그럼 급등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이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개인들 이 물량 갖고 있는 거 좀 던져야겠어요? 안 던져야겠어요? 이걸 보고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금투, 사모펀드, 탑업인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탑업인은 가끔 보면은 100% 자회사통해서 들어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엔캠이 다른 2차전지 섹터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보면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론 BM이나 LG 엔솔까지만 올라갔었는데 엔캠은 못 올렸던 게 어쨌든 간에 엔캠이 그동안에 이 전환사채 부분 특히나가 12회차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거를 소각 처리를 안 시키고 원래 이거 소각 처리 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소각을 안 시키고 이거를 갖다가 전환 처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100억 원 정도, 120억 정도 될 텐데 이 돈을 받은 게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전환사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CB 발행 처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당겨다가 쓰는 걸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
전환사채 발행된 것보다도 미래의 밸류를 더 당겨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이게 그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못 갖다 주는 거다. 그러면 이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짜리만 좀 하락폭을 시키고 이렇게 반등폭을 시킨다라는 거는 어쨌든 엔캠의 ESS 사업이나 공장 가동률을 봤을 때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엔캠 같은 경우도 유럽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엔캠 아메리카 쪽 미국 비중이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의 공장에서 CATL 공급 계약건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전해액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럽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건데 유럽은 미국과 반대로 전기차 전환 정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진출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엔캠 같은 경우 이 중에 탑픽 기업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캠 아메리카 쪽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는 리스크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좀 줄어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엔캠 아메리카 쪽은 계속 관세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엔캠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국에 너무 치중이 많이 한다. 말 그대로 북미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어가는데 유럽이랑 지금 중국 시장 쪽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중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빨리빨리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 미국 ESS까지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가 지금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은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전해액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대로 이제 리튬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부분이랑 전해액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면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팡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지금 엔캠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뉴스 부분 보면은 ESS 시장 점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ESS 얘기밖에 없어요. 보면은. 근데 아시겠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도 ESS까지 광폭액 뭐 해가 전액 포트폴리오 확장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시장 전액 점유율 확대 해가지고 80%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 나오고 있고요. 6만 톤 공급 ESS 엔캠 나오고 있고 엔캠 중국의 LFP 및 ESS 전액 공급 2020년 3,800억까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튬 부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엔캠의 전액 부분 올라가니까 수익성 개선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공장 가동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장 가동률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IR 처리가 나올 때 엔캠의 공장 가동률이 그래도 한 40% 가까이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 엔캠 부분에 대한 이 현금 전환 어쨌든 엔캠이 투자 부분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이는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유보금 자체도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나와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비 처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자전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올해 지금 2분기에서부터 3분기 넘어갈 때 흑자전환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미리 반영하기 전에 먼저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21만 7천 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17만 9천 원까지 박스권으로 가져갈 거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한 50% 이상은 매도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매수가를 강력하게 잡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박스권 가다가 실적 부분 찍히면 올라갈 거고 만약에 공장 가동률이 안 나와서 실적 부분이 꺾이면 내려갈 건데 저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업 상태나 시장에 대한 상태나 이 꺾이지 않고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핵심 물량에서 단기 차익 매도 출회가 되는 거는 반드시 잘 체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수급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뭐 아까 앞에 있는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하나오션은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채널에서도 추적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조선 섹터가 지금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게 한국의 조선 기술 아닙니까? 배건설 기술. 군함 교체 시기도 왔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조선 섹터는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타는 먹고 나왔고, 요번에 이제 또다시 한번 모멘텀을 보이는데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그 매수가, 비중, 1차 매도가, 매집이한 매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8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7월 7일 날짜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매도까지 가는 날짜는 한 6일에서부터 한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이 날짜, 이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그냥 받고 싶다는 의사표현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실시간 대응 처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금요일 날짜에도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SK하이닉스도 5% 빠지고, 원익 IPS도 6.56% 빠지고, 지주사인 다우기술도 6.28%를 빠지고, 그쵸? 보면은 바이오 섹터도 알테오젠 7%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에코프로나 2차전지 섹터는 방어를 잘 했어요. 이 정도면 3.96%면 선방한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지수가 여러분들 4%가 빠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이제 우상향적인 포지션을 벗어나지 않고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점 부분 잘 잡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도 구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